자, 이번 시간에는 침략 전쟁의 확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37년 중일 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그래서 45년 패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까지 대규모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 시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만주사변은 일본의 관동군이 류타오후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만주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 류타오후 사건은 뭐냐? 자, 1931년 9월 일본군이 만주 봉천시 류타오후 근처에서 일본 소유의 남만주 철도 일부를 폭파한 사건이 바로 류타오후 사건입니다. 이 남만주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봤었죠. 철도를 배울 때도 이 지도를 얘기했었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얻은 철도가 바로 이 남만주 철도지. 그래서 일본 소유의 철도였는데 만주 지역에 있는 이 철도를 중국군이 폭파했다라는 거야. 일본이 터뜨렸어. 일본 관동군이 이 철도를 폭파했는데 관동군은 이 사건은 중국군이 일으킨 소행이다 라고 몰아서 이걸 핑계로 만주를 침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점령지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만주국 집정에는 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앞세워서 만주국을 건국을 합니다. 이게 마치 만주가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당연히 이 나라는 일본군과 일본인 관료들이 장악하는 일본의 괴뢰국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야. 당연히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자기네들이 일본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기차를 폭파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또 설령 기차를 폭파했다는들 만주 전체를 빼앗아갈 일이 아닌데 만주를 빼앗아 가버렸으니 국제연맹에 국민당 정부가 제소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이 제소를 국제연맹은 받아들이고 영국의 리튼백작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뭘 조사하느냐? 과연 류타오 사건이 중국군이 일으킨 사건이 맞느냐?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만주를 점령한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보낸 거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제연맹은 뭐냐? 자, 1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큰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안으로 1920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엔과 좀 비슷한 기구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엔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없고, 미국 대통령이 이거 하자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가입을 안 했어. 의회에서 이거를 그 국제연맹 가입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도 가입을 안 했는데 이게 국제연맹이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리튼 조사단은 조사 결과 만주사변 일본의 조작이고 만주국은 일본인을 위한 도구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어떤 걸 결의하냐면 만주를 일본이 아닌 국제연맹 관리 아래 둔다는 권고서가 가결이 되지요. 이 내용을 봅시다. 교과서에도 있죠. 동북지역 원래부터 중국 일부이고 일본군이 저지른 이 만주 점령 행위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만주국은 괴뢰국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야.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국제연맹을 아예 탈퇴해버립니다. 엄청나죠? 그죠? 지금 일본 막 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이죠. 자, 국제연맹을 탈퇴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워싱턴 체제가 붕괴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협조 외교,
이 중국에서 열강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외교 노선 이것도 완전 붕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본은 왜 만주사변을 일으켰냐는 거야. 이 당연히 웬만하면 그 시대는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관점으로 봐도 일본의 만주 침략은 너무 억지인 거지. 너무 무리수를 뒀단 말이야. 그럼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일본은 30년대에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큰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전 세계가 그랬지만 원래 그럴 때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제력이 빵빵한 나라도 흔들렸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일본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일본이 이 만주 지역에서 철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남만주 철도를 당시 만주를 장악하고 있던 군벌인 중국 쪽 군벌인 장쉐랑이 동북역지 기억나죠? 새로운 철도를 계획해서 일본의 남만주 철도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일본이 계획했던 만주에 진출하는 계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대로 냅두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뭐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항일 운동이 점점 거세어졌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뭐 이게 뭐 엄청난 이유는 안 됐을 거야 아마. 세 번째는, 자, 네 번째는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일본 군부와 우익 세력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 만주사변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으킨 게 아니고 일본 군부, 그것도 군부에서 일부인 관동군 참모진이 야, 한번 저지르면 승인해주겠지 하고 던져버린 사건에 불과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시스템이 당시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군인 일부가 저지른 이 사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제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제어해야 될 정부도 여기에 동조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제 침략에 만주 지역의 한국인과 중국인은 연합해서 저항합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뭐 지청천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런 조직들이 활동했다라고 배웠죠. 근데 당시에 만주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이때부터는 중국군과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이 적이거든. 그리고 동북인민혁명군이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동북항일연군 역시 사회주의자 성향을 가진 무장 조직들이 민족을 불문하고 모인 조직이에요. 여기 보면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에서 운영하던 다민족 부대입니다. 그래서 일제 반대하는 모든 계층 민족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주 지역엔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데 이 지역을 일본이 침략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였던 난징 정부의 장제스, 이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의 입장은 어떠했느냐? 자, 공산당 진압이 먼저고 일본과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어요. 굉장히 공산주의자를 적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중국의 실력으로는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과 전면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에 공산주의자를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장제스는 6번에 걸쳐서 공산당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기 보면 1차 초공작전, 이 초공작전이라는 게 공산당을 토벌한다는 작전인데, 이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1, 2, 3차 초공작전은 만주사변 전이긴 한데 만주사변이 일어난 뒤에도 계속 초공작전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밀어내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공산당 토벌이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공산당을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겠지.
자, 이런 장제스의 공격에 견디지 못한 중국 공산당과 홍군은 기존에 중국 남부에 있었던 근거지를 버리고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장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 대장정으로 근거지를 옮긴 공산당도 6차 초공작전으로 공격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면 일본 민중은 어떠했냐? 만주사변의 승리에 환호했고, 일본 군부는 정권을 장악해서 침략 정책을 더더욱 강화합니다. 이 일본 군부가 물론 누가 막 뒤에서 한 명이 계획해서 하지는 않지만, 이 5.15 사건이라든지 2.26 사건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자기네들 정책에 반대한다 싶은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 심지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장군들까지도 막 암살을 해버려. 그래서 이 일본 군부의 폭주를 제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군부의 눈치를 일본 정부는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 입지를 다졌고,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이걸 제어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계속 폭주할 수밖에 없죠. 폭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일본은 진짜 폭주가 맞아요. 전쟁을 그만하질 않아. 더 큰 전쟁, 더 큰 전쟁, 더 큰 전쟁. 만주를 지금 우리가 만주 침략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는 중국 전체를 침략하고 나중에는 태평양까지 침입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군부에 대한 제어가 완전히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30년대 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